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2018년을 넘어서 2019년 연말까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고개 숙여서 이제 뭐 영상 보이는 데서 얼굴 보이고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실시간을 할 때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또 드릴 거고 2020년 한 해에 어떠한 이벤트성 이슈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나 그런 거에 관해서 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번 영상 편에서는 그래서 뭐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국내에 국한된 얘기, 전 세계 국한된 얘기 이런 거에 관해서 나열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분명히 암호화폐 장세랑 관련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 라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한번 해보시고 2020년에는 모든 분들 다 대박 나시고 암호화폐 장세도 지금까지 지리하게 횡보하거나 하락을 했는데 분명히 태동의 변화가 2020년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 끝까지 확신을 잃지 마세요. 자, 우리는 투자를 하는데 근거 이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냥 맨 땅에 헤딩한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2020년 증시 캘린더에서 암호화폐 엮여는 있는데 현물 경제가 사실은 암호화폐 지금 크립토 에셋 마켓하고도 되게 사실은 디커플링 관계로 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첫 번째 1월달 브렉시트 최종 시한이 이제 계획돼 있다. 1월 말로 현재로선 계획이 돼 있고, 자 2월달에는 미국 대선 예비 선거, 자 민주당과 공화당의 자 대선 예비 선거가 있고, 3월달이 중국 양해 개최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2020년 들어서는 중국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필지에 관해서 아마 대규모적인 어떤 그 행사에 관한 이벤트적인 계획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아마 미중 간의 어떤 그 노선도 분명히 중국 양회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월 달에는 한국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5월 달하고 6월 달이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내로서는 금융통화위원회 경제 전망이 또 있고 6월 달에는 G7 정상회의가 있어요. 정상회담이 있고 또 중요한 건 G7 정상회담이 끝나면 보통은 G20 정상회담도 있거든요. 그리고 5월달 중순 정도에 아마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에서 뭔가 디지털 에셋에 관해서 뭔가 확실한 뭔가 계획안 구체적인 어떤 그 법안 사항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암호화폐 장세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웃긴 거는 7월 달에 또 도쿄 올림픽이 또 개막이 돼요. 자,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라쿠텐이든 아니면 소뱅이든 분명히 저는 도쿄 올림픽이 아마 암호화폐 시세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이벤트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자, 7월 달에 도쿄 올림픽 개막, 8월 달에 연준 잭슨홀 미팅, 9월 달에 5G 아시아 2020 개최하고 10월 달이 두바이 엑스포, 11월 달이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계획돼 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임하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당선되실 것 같거든요. 12월 달엔 미국 FOMC 경제 전망이 또 있고, 자 5월, 6월 달을 눈여겨보자. 이거는 국내 정치 상황에 관해서 인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어떤 금융 혁신에 관해서 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죠.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이제 환기하자는 의미에서 매스컴에 지금 이런 뉴스가 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2월 31일 날 디지털 화폐, 실패, 혁신, 그리고 섭테크, 금융수장 신년사에 담긴 2020년. 그래서 2020년에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 건가? 금융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거는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갖고 2020년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정책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이 사실은 핵심 키워드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 혁신 역량, 빅데이터, AI, 디지털 화폐를 언급했다. 모두 2019년 신년사에선 찾아볼 수 없는 용어들이다. 이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성장세를 도모하면서도 혁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굳어지고 있는 저성장 흐름,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돌파할 수 있는 도구로 혁신을 제시한 것이다 라고 여기 나오죠. 자, 이들이 왜 지금 보면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네. 사실은 이거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한국이란 나라에 국한된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MMT나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이런 행태, 지금의 현재 이런 구도를 돌파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정책 이반자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암호자산 시장을 10년 전에 만들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근데 드디어 한국 정부에서도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이주열 총재가 이제 입을 띄신 거죠. 그동안 선을 그었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핵심 키워다. 그러면 샌드박스에서 지리하게 질질 끌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혁신적인 정책 입안 사항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프로세싱 돼가지고 샌드박스가 잘 이렇게 결론 도출해가지고 좋은 어떤 그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총재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지급결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연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라고 또 여기 나오죠. 금융의 변신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기술과 미래 성장성이 있는 곳을 지원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기 나와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업일까요? 블록체인 기업일까요? 아니면 어떤 기업일까요? 저는 블록체인 관련한 그런 기업도 여기 분명히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올해는 금융 혁신의 싹이 뿌리 내리도록 금융의 체질을 개성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웬 갑자기 금융에 혁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목으로 넘어가는데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기술과의 융합, 오픈뱅킹으로 촉진된 금융의 플랫폼화, 금융권역 간 겸업화,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화 등에 발맞추자는 취지다. 제가 그래서 오픈뱅킹에 관한 영상을 지금 따지면 이제 어저께 이제 올린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오픈뱅킹은 국내에 제한된 어떤 그런 정책사항은 아니다. 전 세계가 오픈뱅킹 쪽으로 가서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화, 서로 간에 이제 연결되는 어떤 그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독일이 미국 향해 방화벽 세우자, 더 멀어지는 미국 EU, LNG 송유관 사업 관련 미국 제재, 우회할 금융 통로 만들 가능성. 자, 여기 뉴스까지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뉴스 내용만 딱 보시면 아시죠? 여기 보면 라가르드 총재가 나와 있고 메르켈 총리가 또 여기 나와 있고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분들이 지금 탈달러화에 관해서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나 이유는 저렴한 러시아산 LNG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유는 천연가스의 69%를 수입하는데 그중 37%가 러시아산이다. 싸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미국발 제재에 진작 대비해왔고 독일과 유럽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제재를 거부한다고 맞섰다. 닐슨 안넨 독일 하원 의원은 유럽은 노골적인 제재를 방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라고 여기 나오죠. EU에서 그래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인스텍스라고 하는 어떤 그 미국에서 움직이는 그 국제 송금의 가장 핵심적인 스위프트라는 게 있죠. 근데 사실은 얘네가 EU는 또 다른 어떤 그 통화 통로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미 정책을 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사실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미국이나 일본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모호해. 그래서 사회 간접 투자 자본에 되게 많은 돈을 예산 편성을 하는데 2015년서부터 2018년까지 계속해서 예산을 줄이던 SOC 투자를 이제 2019년부터는 늘리기 시작하는데 2020년 들어서는 대규모 편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 부처의 쪼개진 생활, SOC 예산, 지자체에서 통합 집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중간 프로세싱 단계를 줄여서 일원화시키고 단일화시켜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집행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이제 브렉시트 1월 말에 있는 브렉시트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는 지금 1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데 노딜 브렉시트라도 하는데 EU 같은 경우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너무 급하게 하는 게 아닐까. 시간 연기할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지금 살살 언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말에 진짜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아마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쨌건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고, 2020년에는 이제 주민등록증에 관해서 위조 변조가 어려운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취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증을 바꾸긴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보안하고 뭐 이런 거를 되게 강화한대요.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등록증하고 또 색다르게. 근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에는 블록체인하고 여권도 마찬가지로 뭐 앞으로는 다 사라지고 그게 뭐 다 단일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 뱅킹하고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퍼즐을 한번 연결시켜보면 재미난 그림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윈도우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 10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아직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윈도우 7이 지원이 종료되는 게 2020년 1월 14일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컴퓨터를 안 바꾸신 분들이 있으면 바꾸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아마 암호화폐 관련해서 트레이딩 하시거나 보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보셨을 때는 윈도우 10으로 이 기회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1월 14일 날. 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이게 1월 달 중순 정도에 아마 이게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12월 달에 동결이라는 어떤 그런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행도 어느 시점까지는 아마 차별적으로 가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아마 쫓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1월 중순에 발표가 나오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부동산 시장도 아마 맞춰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이미 아시겠지만 시급이 8,590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급이 올라가면 사실은 운영하는 사람한테 어떤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일하는 노동자한테 좋은 건가요? 저는 양쪽 다한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장을 움직이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사실은 일하는 사람도 이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 자체가 지금보다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그럼 2021년 가면 이게 돈이 얼마가 될까? 어느 순간에 10,000원이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자영업장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들어서 서울시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제로페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네이버하고 같이 연합해서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안 건데. 그래서 어쨌건 네이버하고 연합해서 또 움직이는데, 2020년 들어서는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를 대대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대규모로 이제 뭐 편성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거를 한다고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고, 국가 정책 사항상 현재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연구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지금 스마트폰 사용해서 QR 결제하고 뭐 그런 게 보편화되고 암호화폐 시스템하고 적용해서 나중에 우리가 편의점에서 뭐 사발면 사 먹고 이럴 때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로 결제가 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시간 내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기업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게 1월달 중순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들도 이게 만기가 도래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기업 신용도도 발표가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변동성이 되게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 더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죠, 대중들은. 근데 저는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해외 유수의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2020년 상반기 어느 순간까지는 올라가지만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썩 안 좋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020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순간까지는 암호화폐 장세가 썩 안 좋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주식시장하고 아마 디커플링 장세로 거꾸로 아마 돌아가는 현상이 몰려서 돈의 수급이 아마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암호화폐 장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그 분기점이 되는 게 한 5월달, 6월달 올림픽이 개최되기 이전에 정책 이반자들이 뭔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 큰 손들이 뭐 G20 대통령, 뭐 G7 대통령이든 그분들이 뭐 움직여서
뭐 국제자금세탁 방지법도 그렇고 다 개입을 해가지고 뭔가 암호화폐의 큰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뉴스들을 말씀드렸는데 영상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 얼굴이 보이는 데서 다시 한번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잘것없는 뉴스, 보잘것없는 의견일 수도 있는데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를 드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고요. 예, 떡국도 드시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는 거는 되게 슬픈 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에 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제 용띠잖아요. 근데 저는 제 나이가 한 30살에 멈췄다 이런 생각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건 뭐 사람의 성향이니까. 어쨌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